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전장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9시 45분 21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시바이누 코인 고점 부분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한 30%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폭락이 나왔습니까?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로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에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뭐 무너졌나요? 무너졌습니까?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왔습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습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 추세선에 대한 이런 하단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선을 깨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은 단순 조정이다.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하락은 고점 부분에서 못 샀어요. 나중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담아보죠.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시바이누 코인 굉장히 크게 올라가가지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쌍바닥 찍고 돌파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시바이누 코인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좀 한 번 정도만 눌려줘라. 한 번 정도만 눌려주게 되면은 내가 이 가격 부분에서 저가 부분에서 물량을 다 담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코인 상승의 말을 못 믿겠다. 주가가 지금 이제 1년 동안 코인 상승님에 대한 방송을 보고 나서 매수했는데 떨어지고 코인 상승이 방송만 찍으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까지는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못하다가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으로 됩니다, 여러분. 저 안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욕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리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러분들 터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서 ABC A, ABC B, ABC C 조정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대1 익스텐션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1대1 익스텐션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1대1 확장 똑같은 확장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부터가 1파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1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나가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재료부터 좀 뉴스부터 좀 샅샅이 뒤져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 인하를 하였는데 내년에 2차례에 대한 인하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악재가 좀 스물스물 수면 위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모든 알트코인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은 경제 전망 예측 2025년 말 기준금리 기존 9월 전망치 3.4%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었는데 0.5%를 올린 3.9%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9월 기준금리 4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이번에 2차례로 횟수를 감소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다음 FOMC에 대한 회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정부가 출범 후에 그 다음 내년 1월 28일 날 29일 사이에 FOMC에 대한 정례 회의가 또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이런 출범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정책으로 가려져 있던 바이든 정책으로 굉장히 규제가 심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새로운 정책들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밀려있던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입장에서도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월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파월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을 가상자산에 대한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가상자산을 5년 동안 100만 개 이상에 대한 이런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것이다. 미국을 비트코인에 대한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임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정부에서 좀 싸게 매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파월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코인들이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에 대한 입장을 보시게 되시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수도를 미국으로 가상자산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미국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한 주 살래 여기에서 세 주 살래 좀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파월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왜 파월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미국이 좀 더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월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 고용이 너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물리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가가 실질적으로 빨리 잡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도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물가도 좀 더 빨리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파월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도 안정이 좀 빨리 될 수가 있고 고용도 계속적으로 안정이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항상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다를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임기가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뭐라고 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옳은 일만 한다면 옳은 일을 한다면 임기를 보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해줬죠. 트럼프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연준에 대한 개입을 지지를 한다.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한 연준과 갈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계속 이 금리적인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파월을 챗 GPT로 대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연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기존 은행들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AI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 불가 발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붕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면서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의회가 고려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에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 여러분들? 트럼프에다가 지금 이제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자, 제롬 파월 의장 마지막 발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파월의 비트코인 비축 불가 발언 파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친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트럼프와 지금 현재 엇박자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밝혔죠. 친과상화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거리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은 국회와 재무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금리 역시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락은 단순 조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에 대한 충격파 여전히 미국 증시 산타랠리 물 건너 갔나 여전히 충격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지금 현재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미국 부채 4경 6,707조 원을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최고 파트너, 국제를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국채를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국채를 사뒀던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국채를 매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달러와 그리고 비트코인을 연결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근로적으로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에 대한 비축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수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챗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뭐를 매수할 것이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를 사들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미국 부채 4경 6,707조 원을 갚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은 우리가 어떤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중국이 이 테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더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 60%가 지금 현재 뭐로 갖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임기가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개방도 나올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좀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